재판 결과가 뻔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심하는 거고 의심이 있으면 제3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재판 결과가 의심된다고 해서 재판부를 바꾸자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네. 그래서 법률로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어떻게 법률로 바꿔요? 헌법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원에 101조에 이거를 계속 참았는데요. 네. 이해를 못하는 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직위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법원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부득이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위헌 요소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얘기고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라든지 보안수사권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어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최근에 정치가 사법에 종속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의 판단을 한다. 그래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국민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당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힘을 실어준 게 아니고 헌법의 근본 해석이에요. 행정부도 사실은 국회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입법부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지 국회의 고유 정체성이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기관이지 입법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 혹은 뭐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입법부가 뭐 작은 부분에 대해서 뭐 변화를 좀 줄 수는 있지만 크게 설계 내지는 골조 같은 경우는 결국 헌법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재판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헌법에 있는 건데 헌법을 차라리 좀 뜯어 고치면 몰라도 그 현재 헌법 체계 안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좀 흔들 수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접니다. 제가 괜히 오래 시간 얘기했군요. 얘기를 해야죠. 이제 한번 좀 해주셔야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거 저는 100% 동의해요. 국민, 여야, 뭐 검찰의 얘기를 다 듣고 감정을 빼고 그리고 차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걸 먼저 하고 뭐 얼개라는 표현 쓰시잖아요. 뭐 중수청을 어디다 두는지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가 먼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그 1년 후에 정말 지금 정한 원칙대로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토론을 정말 하신다면은 많이 바뀔 여지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고 이 위헌성에 대해서 이런 말 자체 나오는 것부터가 위헌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헌 여지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헌법에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입법권에 의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강제한다고 할 때 그 사법권의 침해가 있냐 없냐 판단할 때 당연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위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위헌으로 판정이 나느냐 안 나느냐 별개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과거의 예를 볼 때 우리 헌정 48년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때 3번의 특별재판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 5.16 반혁명. 그런데 재헌헌법에는 특별재판부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넘어갔지만 그때도 비판이 많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개헌을 해서 거기에 부칙에 넣어서 사후적으로 이거를 위헌성을 조각해주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만큼 그때도 특별재판부라는 거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상당히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21세기 훨씬 지나간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내란이라는 것을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단죄하느냐는 부분에까지 가면 이게 혁명적 상황이냐? 전두환 노태우 관련해서도 그냥 했잖아요.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특별재판은 됐어. 그러면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헌 법률 제청할 겁니다. 무조건 하겠죠. 예, 그럼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오면 재판이 무효가 돼요. 네. 그 생각은 안 합니까?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특별재판부에서 만약에 뭐가 나왔어. 그런데 그냥 해도 나올 거를 특별재판부를 굳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뭐가 나왔다고 하면 정당성에 대해서 시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괜히 건드려서 네. 문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를 버리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적하는 우려들은 네. 구더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안 생기게 해야죠. 네.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은 위헌성이 없도록 법률적 제도적 부분을 마련하면 될 문제라고 봐요. 네. 다만 어제 위헌이 내란 재판부가 아니다라고 예.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법률가로서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실 헌법 110조에서 얘기하는 법원의 설치 네. 금지 조약,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에 있기 예. 때문에 그 특별법원으로 내란 재판부를 보는데 네. 재판부는 전담 부서예요. 네. 전담 부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상 사법행정이라든지 입법행정의 영역이다. 결국에는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성의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이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고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잘 위헌적인 요소를 덜어내고 운영을 한다면 네. 저는 뭐 이게 뭐 위헌 논란까지는 갈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세월호에서도 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대부분 지금 대다수의 큰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다. 사법부 네. 결정해서 뭐 금융보험제라든지 이런 거 큰 것들은 전담 재판부 합의부를 만들어서 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헌 논란까지는 아니고 사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네. 뭐 국민의 기본권 부분들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이런 내란의 어떤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네. 하는 거고 이게 위헌이 아닐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라리 그냥 되고 나면 네. 대법원에서 가는 거예요. 사실심을 하고 나서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다 필터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내란 재판부 자체가 대법원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뭘 이렇게 논박이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반민특위 그 해방 직후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느냐? 그 재판 판사들 누구예요? 일정 간격기 때 판사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야.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 임명된 판사들이 대법원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스스로 해결하면 이런 이야기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윤희석 대변인처럼 반대로 그러면은 이건 혁명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권 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윤희석 이권 분리 시대예요 지금이. 이 특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려 그러면 네.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책임은 특별재판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거예요. 재판 결과를 예단을 하고 네. 그런 재판 결과 나오면 안 되니까 위헌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결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윤희석 대변인하고 저하고 반대가 되는 게 윤희석 대변인 생각은 너네가 원하는 재판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뻔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심하는 거고 의심이 있으면 제3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민주당이 지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당과 다양한 의견들이 접목되어서 공정한 재판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재판 결과가 매우 뻔해요 지금 현재. 아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재판 결과가 의심된다고 해서 재판부를 바꾸자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네. 그래서 법률로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으로 어떻게 법률로 바꿔요? 헌법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원에 101조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가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권 분립하자는 얘기라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주장이 세요. 제가 계속 참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직위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인사권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사법권이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총장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럼 재판을 열어가지고 바꿔요? 그런 발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지기현 판사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갈 것 같으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 지기현 같은 사람 빼고 누구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해서 뭘 어떻게 때렸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 41% 저희 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했다고 쳐도 네. 그거 이상한 재판부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상권 분립이라는 걸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 자체가 헌법태도를 넘어가잖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당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개헌은 누가 합니까? 개헌 주체들은 국회가 국민들이죠, 그죠? 네. 국회가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없애자고 하면 위헌입니까? 국회가 가지는 절차가 있는데 네. 국회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개헌을 있는 거예요. 하면 되겠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는 왜 있습니까? 직위원하고 그다음에 조의대 불러다가 네. 재판 당신들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바꿔봐 이런 이야기 못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 이야기하는 게 상권 분립 그러니까 세계가 따로 놀아가지고 아무 말도 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서로 견제가 아니고 네. 압도적으로 국회가 견제와 감시하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어요. 130조 헌법 중에 대다수의 내용들이 국회에 관한 이야기고 민주주의와 정치의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있어요. 사법행정은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원래 그래 하도록 있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법원이 그걸 안 듣고 있잖아. 네. 대법원은 그럼 인사권만 있어요. 대법원은 그러면 역사적 정치적 판단,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판단들 안 합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치의 문제지 규정화돼 가지고 네. 규칙처럼 매뉴얼로 다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 정도 되면은 그런 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아야 돼요. 보완점. 혹시 그 3권이 서로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서로 견제한다고 배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법은 어떤 뭐 재판 등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거고 또 행정부는 뭐 어떤 뭐 처리나 아니면 이제 직접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또 뭐 서로 견제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이제 그건 잘못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네. 국민들과 언론만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견제하는 그렇죠. 거는 국회의원의 개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은 네. 그건 개인으로서 범죄 행위로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네. 행정부도 뭐 검찰이 있고 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국회라는 기관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상호 견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 상권 분립 그러니까 세계가 다 동등하는 줄 아는데 헌법의 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분량도 보시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너무 상권 분립을 마치 무슨 신앙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분립되어 있는데 네, 하지만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압도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갖는 게 맞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립이라는 단어를 긍정하시고 크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크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분립 따로 독립돼 있다고 하면 네. 사법부가 갖고 있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말씀하셨는데요. 뭐 다른 복잡한 얘기 떠나서 헌법 101조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떨까 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국회에서 지정한 판사에 의해서 뭐 1심이 나와도 2심이 나와서 대법원에서 나중에 하라 그런 것까지 헌법에서 예정을 하고 그거를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직위원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직위원 판사?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또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골석 재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또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되지? 중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내란을 잊게끔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구속 취소가 보통 일이었습니까 당시에? 네.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직위원 판사의 어떤 합작품으로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가 밖에 풀려나서 나중에 구속됐던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미심쩍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무죄가 판결을 만약 해버린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권한이라고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일까? 네. 라고 봤을 때는 부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속 만료가 이제 곧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법률 신청 헌법소원을 해놨는데 저는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국민들의 좀 불안함을 최소화하는 네. 차원에서 입법부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 헌재에서 8대0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근거를 좀 주는 거예요. 다 따라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100% 국민들이 100%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고 윤 대통령 탄핵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계대선 열은 거고 거기서 우리는 져서 여당에서 야당이 됐고 네. 국회 의석도 적으니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건데 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 문영배 재판관 이상했고 뭐 이미선 재판관 이상했고 뭐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대변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네. 아니 뭐 맨날 1, 2만 있다면서 공격만 해. 1위는 없어요. 1위? 3사도 있고 논리적 구성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문영배 재판관 문제, 이미선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들을 원래 헌법은 그렇고 이 법률적 구성 방식은 그러니 그대로 놔둘까?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고쳐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 헌재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회 이런 추천 방식이 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추천하잖아. 그렇잖아요. 네. 민주당은 누구 3명, 국민의힘은 누구 3명 추천하잖아. 뭐 그렇겠죠. 사실 민주주의는요. 엄청난 비토권이 보장돼야 돼요. 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극단에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분 이거 명예훼손 아니죠. 이진숙이 있으면 안 되지만 좌진숙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극우진숙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극좌진숙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윤희숙 대변인이 우려하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런 방식들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광범위한 비토권을. 좋습니다. 그걸 왜 지금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할 때는 탄핵 심판할 땐 나도 그럼 지금 바꾸자. 왜 지금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직위원. 그나마 시간이 좀 있고 직위원 때문에. 그때는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문 뭐 이 뭐 이런 분들 계셨고 정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네, 정영진 아니죠. 헌법재판관 아니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은 언제든지 논리에 따라서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윤희석 약속을 하고 임기를 두고 대법원이 있고 이렇게 이 헌법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다 혁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특별하게 한번 바꿔보자는 일상 상황은 아닌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대법관들이라든가 무슨 고위 법관들 검사들 분류할 때 극우 성향이니 아주 진보적 성향이니 이런 평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사실. 비토권이 매우 보장돼야 된다. 매우 보장돼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직위원 조이대 이 두 분은 사실상 조금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의심이 돼요. 직위원과 조이대 두 사람은. 조이대 법원장이 당시 어땠습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선거가 중간에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문영배 뭐 이미선 그다음에 뭐 그 우파 성향의 그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행위가 발생한 거 없었어요. 하지만 직위원은 행위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구속 취소라는 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람 너무나 부적절하다. 저는 그래요. 조이대 대법원장도 그렇습니다. 행위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하게끔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했던 행위를 했던 것과 성향이 의심스러운 거는 다르다. 저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얘기한다고 봐요.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2차전은 오후 3시부터 YTN에서 이어지거든요. 연합TV예요. 연합뉴스TV에서 이어지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좀 가보죠. 네네. 저는 일단 참전하지 않을 거고 이 논쟁에 약간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이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아무튼 참전 안 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만 전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사법부를 향한 국민 우려의 시선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이 사법부의 헌신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판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국회 측에 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모양이에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건 배당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나 변협이나 뭐 이런 곳에서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어쨌든 어떻게 구성할지는 뭐 논의하고 합의한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그 구성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독립에 뭐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도도 있고 상수리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되는 사람 빼고 상수리 추천 돌리면 되잖아.